광을 나타내는 이제 적산관량에서 얘기를 순간관량, 적산관량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최소 순간관량 같은 경우는 20W 정도를 우리가 최저로 봐요. 최저. 와트는 뭐가 붙어요, 저기? 면적이 붙죠? 항상 그거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와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양액기계에 100W 딱 써 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100W 제곱미터당 100W.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줄 딱 써 있다 그러면은 보통 메가줄로 잡혀 있으면은 제곱미터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뭐 100줄로 되어 있으면은 센티미터, 센티제곱미터로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호환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떤 기계들 보면은 메가줄로 되어 있는데 센티제곱으로 해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상한 양액기들이 그걸 조심하시고, 아무튼 보면은 이상한 기계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산을 왔다 해야 되겠죠. 어떤 기계가 왔다 메가줄이다? 또 아마 제곱미터당 초당 얘기를 한 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걸 확률이 높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성광량을 얘기를 할 때 20W를 최저로 보고요. 최대는 보통 750W 정도를 우리가 최대로 봐요.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작물이 이용하는 거잖아. 우리가 생물의 관점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20W 이하의 광들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외부 광량이 50W라고 쳐요. 내부로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와요? 30W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크로모터 하면 어때요? 딱 2배가 되죠. 거의 뭐 2배가 되면은 우리가 마이크로모로 따지고요. 보통 우리가 200W 순간 이하면 생육이 약해지고 700W 이상이면 우리가 일수라든가 스트레스를 시드는 증상이 있는데, 뿌리가 좋다고 하면 우리가 어때요? 상관이 없겠죠. 700W. 여기서 말하는 와트는 뭐예요? 내부예요, 외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 광량을 얘기해요. 외부에. 그러니까 외부 와트 700W, 그럼 내부가 500이고, 외부 광량 200W면 내부가 얼마예요? 한 140에서 한 120W. 아주 열악한 조건에 오시려면 100W 정도 나오겠죠. 그 정도면은 실제로 이제 식물체를 약한 시기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온실 운영을 얼마나 열심히 운영하셨나 관찰력이 뛰어난가 볼게요. 12월 달에 맑은 날이에요. 200W가 들어오는 시점이 몇 시일까요? 200W를 넘어가시는 시점. 네. 그렇죠. 10시가 최소 넘어야 돼요. 최소 10시가 11시에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지면 어때요? 광합성이 매우 불량한 상태죠. 근데 거기다 온도 높이면, 그래서 제가 조조가온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심을, 제가 계속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야, 광합성이 효율은 올라가겠지만 난방비만큼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보시기, 광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200W, 그러니까 700W 이상이라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더 좋을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다는 것들.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와트를 계산할 때는 작물의 진단이 꼭 같이 필요하다. 진단이 필요하다.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 적상 관량을 해야 할 때 이제 100줄, 최소 광량 100줄이라는 건 뭘까? 100줄은 보통 우리가 식물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내가 기본적으로 생리활성을 할 때 필요한 최소 에너지가 100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량을 계산할 때 보면 100줄부터 시작을 해요. 100줄 이하로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오히려 이제 과일이 하나도 없고요. 내가 호흡만 하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100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 1800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메가줄, 이것도 확실하셔야 돼요. 어떤 데는 메가줄로 되어 있어요. 메가줄은 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800줄이 최대가 필요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35에서 38, 그래서 모릭이잖아요. 저거는 우리가 8호 얘기할 때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4월에서 8월 사이를 넘는 날들이 나타나고요. 우리나라 보통 저희가 보면은 9월 초까지도, 9월 중순까지도 1800줄이 넘어가는 날들이 비일비재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일일 절상 관력으로 할 때 우리가 600줄 이하일 때는 기본 대사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겨울철에 600줄이 넘어가는 날이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300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온도를 높게 두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야간 온도가 높거나 평균 온도가 높아버리면
호흡량의 증감에 따라서 생육이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식물이 타락할 때 보통 우리가 600줄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데이터량이. 내가 기본적으로 과일을 많이 한다라도 과일을 한두 개만 달고 파라방인데 육하방인데 과일 한두 개 정도 달고서는 버틸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600줄은 나와야 되고 800줄은 나와줘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딸 수가 있어요. 근데 800줄이 나오는 날이 겨울에 거의 없어요. 우리가 왜 겨울이 없다고 했죠? 맑은 날은 800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겨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기라고 했어요. 특히 전라도, 충청도 지역은 우기다. 북서풍이 부는데 그 서해의 습한 공기를 빨아들여갖고 우리가 말한 태백산맥에 걸쳐서 바람이 불어 닥치기 때문에 겨울철에 안개가 많이 끼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800줄이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800줄에서 얘기했죠. 1600줄에서 1800줄 사이면은 우리가 최대 맥시멈이고 1800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의 효과가 있다. 증산량이 과잉으로 발생하면서 과일의 품질이 떨어지고 과일이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증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광합성은 내가 광합성을 한 만큼만 광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초과되는 분만큼은 식물한테 해로운 광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보통 1600, 1800을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가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거의 비슷해요. 1600에서 1800줄이 들어와야 정상적인 우리가 수확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상 넘어가면은 해롭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착과수가 줄어들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광량이라는 건 뭐예요? 순간 광량 곱하기 명기죠. 명기라는 거 뭐예요? 낮의 길을 얘기하죠. 누적 시간들, 그 평균 시간들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를 할 때 그 보통 우리가 50W 이하로 떠진 광들은 계산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해요. 광합성을 안 했기 때문에 외부 광량 100 같으면은 내부 광량에서 이미 광합성을 멈추기 시작해요. 그 의미가 없어요, 이것들은. 그래서 그러면은 이 순간 광량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좀 조심할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 순간 광량에서 1000W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부 광량이 750밖에 돌아요.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광합성에서 볼 때는 그 해로운 광이 그건 이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0W가 넘어가는 내부 광량 500W가 넘어가는 광량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식물체가 더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잎이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파리가 10장인 애가 있고 20장인 애가 있으면은 10장인 애가 한 500W 광에서 충분히 광합성을 한다고 하면은 15장인 애는 한 600까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은 별로 오히려 해로운 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1% 광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1% 증가하는데 1%의 법칙은 뭐예요? 언제부터 가능하다? 10월부터 2월까지의 얘기란 얘기예요. 그 이유는 광이 이제 1600, 1800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작물을 심었는데 8월에 심었어. 그래서 내가 한 8월 15일날 심었더니 9월 말 되니까 한 5화방 정도가 나왔네. 6화, 5화방, 4화방, 5화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근데 광이 1800줄이야. 이거는 광을 오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오버한 거죠.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광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은 광이 들어온 건 뭐예요? 해로운 광이에요. 그건 무조건 내가 쓸데없이 증산을 만들어냈다. 이건 해로운 광이에요. 그러니까 작물의 크기에 따라서도 보통 어떻게 다르다? 달라지죠. 보통 우리가 아까 말했던 1600에서 1800줄이라는 광은 오이가 한 달 이상 생육이 된 상태들, 그래서 한 달 이상 지난 것들, 토마토로 치면은 파라방이 귀화된 것들, 파프리카는 한 120일 정도 이상 커서 1화방이야 첫 단, 두 단째가 수확이 된 시점에서 말하는 광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의 생육과 굉장히 밀접한 광량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다. 어차피 아무리 해도요. 그 다음에 이제 수광량이 과다하면 일소현상이 생기고 생육이 저해된다. 그래서 수광량이 과다한 얘기는 그 필요한 이상, 내가 3화방인데 1800이 들어와. 근데 얘는 800주만 갖고도 충분해. 그럼 1000줄이 뭐예요? 해로운 광이죠. 근데 나는 8화방이에요. 파프리카로 지금 뭐 심은 지 120일 정도 지나갖고 일단 수확하고 있어요. 이때는 뭐예요? 1800줄이 적정광이죠. 1700, 1800 적당히죠. 근데 파프리카 심었는데 한 달 돼갖고 요거 지금 이제 3단째 이제 꽃 피고 이제 3단째 꽃, 세 번째 주기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예요? 해로운 광이죠. 1800줄 중에서 한 800줄, 900줄은 해로운 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온이 여건보다 또 하나 이제 그래서 과잉 증산에 의해 그 쓸데없는 광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꼽 썩은 섬세라든가 고과 등이 발생해서 생산량도 줄어들이고 품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요인이다. 그다음 기온보다 여본이 2도씨 이상 높으면은 복사열이 너무 많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유럽 기준이에요. 유럽은 그래도 어때요? 분위기가 부드럽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0.5도만 넘어가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너무 빨리 올라가요, 온도가. 그래서 시든나무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2도 정도 올라갔으면요 이파리 이렇게 터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IR 온도계를 이용해서 항상 생장점의 온도를 측정해야 하는 시기가 언제냐? 환기하는 시기가 지금 환기가 아니라 저죠. 환절기 때는 광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뿌리의 온도가 발달하지 뿌리가 충분히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그 생장점의 온도를 측정해서 커튼을 치는 시간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광도가 낮으면 낙화가 되며 광도가 높으면 착화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근데 여기서는 주의점 하나가 있어요. 광도가 낮으면 낙화가 되고 광도가 높으면 착화율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뭐 얘기할 때 나무들이, 이 식물들이요, 토마토나 파프리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죠. 내가 낙화를 시킴으로써 다음 화방이나 다음 주기에서 뭘 할 수가 있다? 착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착화를 안 시켜놓으면. 근데 만약에 광이 없는 상태에서 착화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착화제, 토마토, 파프리카는 착화제를 뿌리지 않지만 토마토에서 착화제를 뿌릴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야, 지금 꽃이 약하게 폈는데 착화제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초대가 강한 상태라면 쳐도 돼요. 초대가 약한 상태라고 하면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보고 할까요? 생장점의 모양을 봐서 토마토고 파프리카고 오이가 일반적으로 광합성 양분의 여유가 있으면은 뒤틀림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그 모든 식물들이 똑같아요. 과체로에도. 뒤틀림 현상이 있는데 토마토하고 오이가 뒤틀림이 강하고 파프리카 좀 적어요. 근데 이 뒤틀림을 판단해갖고 뒤틀림이 매우 강하면은 과반무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뒤틀림이 아예 없으면은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뒤틀림 정도를 보고 판단해서 이 나무가 광합성의 양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여유가 없다고 하면 절대로 착화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과일의 품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작물을 망가뜨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작물들은 일반적으로 식물들은 굉장히 똑똑하다.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버틸 수 없으면은 어떻게 한다? 없애버린다. 스스로. 이게 그것만 이게 우리가 이제 과를 없애는 것도 있지만요. 양분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물은 식물들은요. 양분을 선택해서 흡수할까요? 그냥 흡수할까요? 선택해서 흡수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양분의, 그러니까 배진의 양분의 농도를 최저보다, 그러니까 작물이 필요한 최소보다 높게만 두면은 식물들이 별 문제 없이 커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시기에는 가리가 포타슘을 많이 흡수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액을 분석하면 포타슘이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그 이하보다만 높게 두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생각할 때, 사람이 굉장히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만약에 그 정도라고 하면은 그 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자연계에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들은. 지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요. 단지 인간은 뭐예요?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들이죠. 내가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지, 알아서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토마토 뭐 지난번에 12월달, 1월달까지 흐려서 착화가 안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무가 왜 착화 안 시켰어요? 자기가 살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을 요구하는 정도가 여러 가지 달라지니까 너무 기본적인 사실인데요. 잎이 많을수록 제심밀도가 높을수록 열매의 부하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광의 요구도가 증가한다. 뭐 이거는 너무 교과서적 얘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항상 이 네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온도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온도 뭐라고 했죠? RTR이라고 했죠. 레디에이션, 레디에이션 뭐라고 했어요? 템퍼레처라고 했죠. 뭐예요? 템퍼레처 레디에이션. 온도와 광의 비율. 광이 많은 온도가 높고 광이 없으면은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TR 온도가 요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온실 통제할 때 작물의 진단이 제일 중요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뭐예요? 광과 온도의 비율을 다르게 한다. 뭐 있고 그다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다음 기타라고 했죠. 이산화탄소라든가 습도라든가 그 다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작물의 진단을 하고 나서 내가 광량에 비해서 온도를 높게 놓을 것인가 낮게 놓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 다음 것들이 요인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앞에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탄산시비가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다 막 소용이 다 낭비용이라고 했죠. 물론 촉만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산화탄소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용으로 발생한다는 것들 이것들이요. 지난번 이산화탄소 시비에 관련해서 지난주 수업할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딴 것보다 이 네 번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매 과일의 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갖고 얘기했었냐면은 한번 과일 부화 언제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요? 우리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10월달, 11월달부터 우리 중요해요. 과일 개수를 조정하는 것들이. 근데 뭐가 중요하다? 어떤 데가 더 중요할까요? 강원도산. 온도와 광의 부하를 맞추는데 장마철에 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6월에 심었단 말이에요. 관은 파라방 달려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의 뿌리가 다 망가져서 9월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9월 초까지 수확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과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뭐가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강원도에서 안 나와. 내가 강원도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8월 달에 좀 덜 따고 과일을 개수를 조정하면은 9월 달에 좀 더 딸 수 있다. 근데 총량은 같지만 8월보다 일반적으로는 뭐 8월에 비쌀 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9월 추석 끝나고 나면 가격이 폭등을 하니 조금 과일 개수를 조정해서 뒤에 따는 게 낫지 않겠냐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과일 따는 총량은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온도를 낮출 수가 없으니 뭘 조정해요? 과일의 개수를 조정하면 되겠죠. 얘들이. 네. 그 다음 우리가 예. 그러면 9월에 강원도가 끝난다는 거. 9월 달에 안 나와요. 떨었다는 게 보다 9월, 10월 중순까지 안 나오고 착과가 8월에 이제 되기 시작해요. 다 떨어뜨리고. 그럼 그 놈들이 10월 중순부터 다시 나와요. 아, 그러면 적신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들고 가요? 계속 가요. 예. 과가 없어. 그냥 빈 상태로 가다가 8월에 다시 착과가 돼요. 왜냐면 다 이제 착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8월 말부터 착과가 돼서 요것들이 이제 나오는 시점이 이제 10월 달 대화 나오기 시작해요. 9월 초 때 9월부터 9월 중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착과된 것들이 이제 10월 넘어서 얼어 죽을 때까지 따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딱 피크 찍고 10월까지 찍고 나서 이제 일반 대형 농장 거 나오고 강원도 거 나오면 다시 가격이 떨어지죠. 확 떨어지죠. 일반적인 주기는 그래요. 올해는 아니었죠. 올해는. 예, 올해는 아니었는데 작년에 아니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항상. 우리가 이제 명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장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일장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세요. 일장은 뭐 한 10시간 정도 동지 때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춘분 때, 그러니까 하지 때는 한 15시간 정도 된다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시설 채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시설 채소는 일장과 별로 관계 없거든요. 거의 다. 거의 식물의 생육하고 광의 질과 관련이, 광량과 광의 질과 관련이 있지 일장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과철비에서 그러면 큰일 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마토는 6시간에서 8시간이 암기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나온에 보관 등을 많이 달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오이는 보관 등을 한 암기가 4시간만 돼도 괜찮았거든요. 토마토는 암기를 6시간 이하, 뭐 4시간까지 가버리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잎이 타요. 그래서 이 토마토에 아무리 보관 등을 쓴다 하더라도 6시간 이상은 암기를 해야 되고 아무리 진짜 내가 그렇다 하면 4시간까지는 암기를 둬야 된다. 그 4시간 이하로 떨어지면은 잎이 확실히 타더라. 이거는 데이터가 나온 것들이 이것들이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저희 후배들이 운영하는 대형 온실에서 잎이 트는 증상들이 발생해갖고 이걸 왜 찾아보냐면은 얘들이 왜 탈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제 필립스 쪽하고 연락을 해보고 논문을 찾아보니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4시간에 6시간 정도. 그러니까 100% 6시간이라고 할 수도 없고 4시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4시간 이하는 아니다. 그다음 6시간이 넘어가면 타는 증상이 나오더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이는 안 그래요. 토마토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토는 암기가 반드시 6시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위 광량을 만들어내는 이제 생체 중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호흡량을 빼고 광합성을 내가 했으면은 호흡량을 빼고 실제로 남는 건물점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광합성은 양이라고 하잖아요. 보면 우리가 메가줄당 그램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모든 조건 지울 때는 메가줄당 40에서 47g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 메가줄이라는 거는 여기서